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왕세호라고 합니다. AI 시대인데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또는 그런 태도를 길러줄 것인가, 인간 선생이나 교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테스트도 좀 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고 다 개별화돼서 자기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건 없어요. 뭐 커리큘럼은 똑같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 AI 시대 인간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또 컨텐츠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달리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이제 3월부터는 세 가지 과목입니다. 수학과 고전 읽기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중등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SNS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책을 좀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 때문에 멀리하는 경향도 있는데 책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건 책은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고전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또 그런 기회, 그런 능력을 좀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초등에서도 수학은 계속 중요해요. 기본 지식이라는 건 AI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받쳐지지 않으면 읽고 이해하고 오히려 수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는 인공지능 시대는 더 그렇거든요. 기존에 뭐 꼬안의 문제를 빠른 시간에 빨리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건 기본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아이들이 일단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언어 자체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잘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무엇을 만들 때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가 계속 나오고 문제 나오면 해결하려고 자기가 짰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논리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수학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아이들에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배울 필요가 별로 없고 배워서 좋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자료도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했어요. 초안은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초안을 줬냐면 저는 그냥 산책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제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만들고 그거를 줘서 이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쓰냐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코드를 짭니다. 기계와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만든다거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지금 제가 바꾼 방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훨씬 잘해요. 배우는 속도가 몇 배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만나가지고 하나씩 설명해주고 해봐. 그러면 에러가 나면 잠깐 멈췄다가 그거 봐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아이들도 집중력이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고 또 따라 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자기 거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을 또 이용하고 그런 방식이니까 훨씬 더 잘하고 거의 낙오자가 없어요. 전에는 낙오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칠 때.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중등 수학은 이제 이때부터는 사고력 훈련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때거든요. 초등 때는 제가 볼 땐 좀 어렵고 힘들어해요. 근데 중등 때부터는 이제 추상적이고 이성적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이 되기 때문에 중등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과목보다도. 그래서 중등 수학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세 가지죠.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AI 시대에는 확실하게 훨씬 더 주체성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될 거거든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 개인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처럼 수동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고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 여기 효능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효과적이고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표로 한 거는 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공 경험들을 자꾸 쌓아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잔소리하거나 다른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목마다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아이는 파이썬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또 파이썬에서 쪼개보면 게임 같은 거 굉장히 잘해, 만드는 거. 다른 건 자기 관심 밖에 있는 거는 뭐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노력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른 교과 수학이나 이런 거에서 좀 처지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 건 수학이나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성공 경험을 높여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저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그거는 이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노력을 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의 가치를 계속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따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효능감도 생길 뿐만 아니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배울 수 있다. 대전제는 인간은 소셜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개미, 벌이 그냥 사회적 존재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관계를 엄청 신경 쓰고 예민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서 많이 봐야 된다. 예전에는 관계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식,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봤다고 하면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특히나 더 관계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학습의 중요한 주체로서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학생은 주도적인 학생이 돼야 돼요. 주체성 있는 학생.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자기 발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학부모는 뭐 학생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고 그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니가 특히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관리뿐만 아니고 많은 통제를 하고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사실 예전에 없는, 우리 시대만 해도 별로 없었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문제집을 주고 언제까지 풀어라. 그러고 계속 관리를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식 전달은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온라인에서 가르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부터 안 가르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럼 다른 역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과 부모님 관계는 이제는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제 수업에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성장을 지지해주고, 전인격적으로 보는 거는 부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들의 소셜한 것도 보긴 하지만 주로 지적인 영역이에요. 아이가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보게 되죠. 선생이라는 역할은. 근데 부모님은 아이의 신체적 건강, 정서적 문제 이런 거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보는 건 부모가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 고대에는 성년이 되기까지 노동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 세물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족만 했어요. 아주 소수의 귀족. 노동을 안 했단 말이죠. 부모가 직접적으로 가르쳤냐면 절대 안 가르쳤어요. 부모는 선생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귀족들은 선생을 붙여주든지, 특히 어머니는 무한 사랑이죠, 사실은. 아버지는 여러 자식 중에서 능력을 입증하라는 거거든요. 사회적 능력을 입증해라. 그러면 내가 내 지위와 부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상속을 하겠다. 능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간에. 그래서 아버지는 사회로 나갔을 때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냥 사랑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머니는 애가 사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칠까 걱정하지. 근데 지금은 산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사회 나가가지고 네가 무슨 역할을 할지를 엄청 그러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교사 역할을 엄청 잘할 수도 있고, 또 부모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사랑을 주고 전인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러면 선생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느냐? 그러면 저는 아이들의 기록을 봐요. 과제, 그리고 코멘트, 아이들이 썼던 코멘트, 1대1 코멘트도 사실 교사에게 주는 거니까. Q&A 방이라고 해서 1대1 방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이지만. 그럼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요. 1대1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대1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지식은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면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큐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조금 더 보고 이해하고 1대1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좀 한다라는 건데,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아이들의 기록이 공유돼요. 제 철학은 모든 기록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의 기록을 못 보고 내 점수 누가 확인 못하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줄 세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고 그냥 성적이 끝이잖아요. 줄 세우게 되고. 그런데 저는 시험이나 다른 모든 것이 그냥 노력하면 올라가요. 시험도 2번, 3번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고 어떤 학생은 뭐 5번 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어떤 학생은 2번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공유되고 부모님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이끌어 줄 수가 있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칭찬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애가 못하는 것만 찾거든요. 부족한 거. 그래서 부족한 거를 만회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고쳐지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칭찬함으로써 인정해 줌으로써 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하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도 1대1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떤 특정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내가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학부모하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얘 설계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교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역할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좀 소셜한 속에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요. 그 인간은요, 우리가 다 어떤 게 좋은지 다 알거든요. 제가 아침 6시에 새벽에 이제 챗GPT 이용해가지고 영어 공부하자고 모았어요. 처음에 37명 모았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2년 뒤에 한 20명 정도 하여튼 다시 모았어요. 잘 할 것 같습니까? 한 손가락이에요. 한 손가락 남은 거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 나를 위해서는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좋은 툴도 있어. 챗GPT는 아니면 인공지능은 영어 대화를 나에 맞춰서 엄청 해주거든요. 엄청 저렴하게. 예전에는 그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1시간 원어민하고 대화하면 얼마를 써야 됩니까? 그 자체가 돈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 해요. 노력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 왜냐하면 내가 1시간 들여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2년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좋은지는 알지만 투자를 하느냐? 안 해요. 어른도 안 해요. 제가 볼 땐 많으면 10%예요. 아이들은 안 하죠. 안 합니다. 똑같은 확률로 안 합니다. 상위 10%는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 해요. 아무리 좋은 툴을 갖다 놔도. 뭐 담배를 끊든 내 행동을 변화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변할 가능성.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되느냐 하면 소셜한 환경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스스로는 안 돼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그런 거 많이 잘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국가에. 예를 들면 공헌한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돈은 줄 수 없어. 그럼 뭘 줍니까? 훈장 하나 주는 거예요. 동기유발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엄청 도움됩니다. 인간은. 그걸 하나 붙이고 다니면. 그 뭡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목숨도 희생하거든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뭐 악용하자는 건 아니고 인간은 원래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정받는지를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학습 공동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로서 해주면 그게 동기유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행동을 바꾸는데 현재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그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각오하고 혼자서 마음 먹고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3가지 과목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서 같이 화상 강의실, 지금 우리 모인 것처럼 모여요. 정해진 시간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이에게 여러분이, 어머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그럼 또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냐, 뭐. 근데 약속돼 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제 50분 같이 듣게 되는데 늘 저는 1대1 방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하면 늘 여기로 오면 돼요. 공지를 합니다.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일로 들어와. 그럼 이제 1대1로 해소하기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교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치지는 않아. 우리가 이제 배울 거 컨텐츠는 다 온라인에 있고. 근데 내가 문제가 있거나 상담할 게 있으면 선생님을 굉장히 쉽게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꺼려하던 아이들도 한두 번 이제 경험하면 이제 와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20명이 있는데 질문에 하면 안 해요.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질문 아예 안 해요. 중학생이 되면 아예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1대1로 와가지고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죠. 1대1로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질문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모이긴 하지만 저는 1대1 방에도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질문방이 또 따로 있어서 질문할 때는 이쪽으로 오게 하죠. 구글 클래스룸을 씁니다. 일단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듣게 되고 다 들으면 상급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모든
기록은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관리가 돼요. 그리고 속도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아이들도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꼼꼼한 애가 있고 뭐 덤벙덤벙하면서도 경쟁적인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고 그런 거에 동기유발이 되는 애가 있고 또 안 되는 애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 특성을 이제 저도 부모님하고 뭐 소통하면서 파악하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학습은 세 단계 또는 여러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동영상 학습을 해요. 동영상으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기가 레벨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퀴즈를 풀게 돼요. 퀴즈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과 관련된 것들은. 이 퀴즈는 성취를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의외로 좋아합니다. 왜? 풀면은 거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틀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엄청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노력의 가치를.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세 번, 네 번을 했니? 그럼 계속 그 행위를 강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게 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거꾸로 왜 실수했냐고 자꾸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움의 문을 닫든지 뒤로 물러나요, 계속. 회피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처음에 70점 받았든 뭐 60점 받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더 받았다면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록은 다 남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70점 받았다.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해가지고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퀴즈는 문제 제출하는 순간에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보고. 평가도 이게 여기 퀴즈는 그냥 개별 개념에 대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조금 모아가지고 월별 평가나 단원 평가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형태의 초등에서는 월별 평가를 해요. 이번에 도입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만든 수업 때 썼던 수업 동영상이에요. 온라인 수업 동영상.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동영상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온라인에 화상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영상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안 하면.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거의 안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것도 아이들하고 1대1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주고 이런 거죠. 예전에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애들은 그냥 앉아있는 게 의무고 저는 그냥 가르치는 게 의무였는데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으면 제가 1대1 방으로 부르거든요. 잠깐 와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가르치면 못하죠. 가르치고 있는데도 잠깐 와봐 이거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웃고 있어요. 이게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럼 불러요. 집중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실망시키지 말자. 그러면 이제 가서 하죠.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는 얘기는 안 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고치지 않거나 저하고 약속이 또 안 지켜지면 이제 부모님의 같이 해가지고 부모님도 얘기하면 또 저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이제 같이 짜기 시작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개념을 알아도 수학이나 파이썬도 모아져가지고 이 개념과 이 개념 연결하는 거는 다른 상황에서 가능하거든요. 특히 수학은 이제 조금 사고력 요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개념의 연결. 과학이든 수학이든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순서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에서 이 복잡한 것까지 수없이 많은 개념들이 연쇄가 있어요. 그렇죠? 체인처럼.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위해서 약간 종합평가 같은 걸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름대로의 시험이나 이런 것에 아이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줄 세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세 과목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학과 고전 읽기인데 수업 구성은 이제 20분은 독서를 하고 물론 시간은 아이들이 제가 여기다 했는데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투표로. 매번 투표로 결정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2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선택하면. 아무튼 아이들의 선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선택.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열정도 좀 있고 관심도 있고.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야, 1시간 읽어. 이거 하고 내가 20분만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20분 읽어. 이거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자기가 선택해 온 거고 이거 읽어서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거 읽고 싶은데 그걸 읽어서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독서에서도 가장 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책을 누가 선택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몇 권에.
이거 한번 어떤 거 읽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택권 자체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는데 선택권이 없어. 이 일 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 몇 번 강요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죠, 사실은.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쉬고, 5분 쉬고요. 5분 1초 쉬기도 하고, 5분 5초 쉬기도 하고, 5분 10초 쉬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선생님의 관대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어떤 아이가 조금 더 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의견을 들어서 5분 5초 내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최대치야.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수학을 20분 하게 되죠. 같은 시간에 이제 동일하게 읽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읽는 시간을 아이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독서 기록을 끝나면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기록. 사실 이 시간에 왔는데 기록이 없다. 그거는 딴짓한 거거든요. 엄밀한 얘기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다 공유가 돼요.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몇 번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왜 그렇지? 인지를 하고, 그러면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책을 잃어버렸어요. 뭐 했는데 기록이 안 됐네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퀴즈를 풉니다. 한 권을 다 완독했으면.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성취와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골탕 먹이고 줄 세우려고 순위를 정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독서 퀴즈를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이건 디테일한 거예요. 그 책을 이제 학교에서 선정한 거고, 독서 퀴즈가.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런 디테일함을 구별해서 기억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책의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지는 않고, 하여튼 아이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퀴즈를 더 풀고 싶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다 읽으면 저한테 퀴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풀어. 그러면 좋다고 또 Q&A 방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인정해주면 되죠. 해봐 그러면 좋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해서 100점 맞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영상 학습을 하고 퀴즈도 아까 얘기 좀 반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 번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월별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월별 평가는 좀 어려워요. 평균이 한 70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올리죠. 노력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습 마법 포털이라서 통계, 아이들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월별 평가가 있고 매달 이제 요것도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서 했어요. 얼마나 시험이나 수학 테스트를 봤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걸 원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자는 애들도 있고 2주에 한 번 보자는 애도 있는데 다수 해봐야 절반 조금 넘는 수치가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별 평가를 보는 거고 월별 평가도 보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쓰면 OMR 카드처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 채점이 돼요. 바로 끝나고 나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이들은 영상을 보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 영상을 보고 완료하고 제출하면 이제 그것들이 다 카운트가 돼요. 영상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 개념 단위로 알았으면 이제 퀴즈를 다시 확인해서 퀴즈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학습 마법 포털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부모님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룸은 부모님이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디를 만들어 주잖아요. 구글 아이디를. 그래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독서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책 왕국. 개념은 아이들이 하나씩 읽는 게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표현이 돼요. 아이들이 읽었던 것들이. 많이 읽은 건 좀 크고 여기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이들이 읽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크기를 조정하고 여기 퀴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입력하면 몇 권을 읽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책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이거 퀴즈를 풀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러 가면 돼요. 한 100권 정도가 이제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이 퀴즈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독서자 랭킹은 순서를 막 정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완독한 거하고 읽고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똑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책을 홈스쿨하거나 그러면 책을 읽을 여지가 상당히 크고 문화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속도도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하루에 얘가 이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읽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기도 좀 편하죠. 아이도 인식을 해요. 내가 이런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읽은 책들이 보시면 3월에 시작했으니까 3, 4, 5월 3개월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경쟁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책을 이제 읽고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퀴즈를 보면 알거든요. 대체로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퀴즈만 따로 애들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퀴즈로. 그다음에 여기는 독서 퀴즈 대시보드인데 아이들이 랭킹도 있고 도서별 랭킹도 있거든요. 퀴즈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완독을 하면.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다. 그럼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4명이 읽었는데 전부 다 100점이에요. 그 어떻게 100점 받았을까요? 제가 원하는 교육은 아이들이 노력해서 100점 받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의 100점은 기회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져요.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노력하면 100점 받으면 안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해가지고 100점 받았어. 그럼 그걸 칭찬해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쁘다고 해야 됩니까? 처음에 100점 받아야지.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잘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주느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다른 학생을 그냥 볼게요. 이 학생도 좀 자기가 읽고 100점 받았네? 근데 어떻습니까? 7번 했거든요. 7번 퀴즈를 보는 거는 어른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엄청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노력하는 아이가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아이가 될까요? 당연히 노력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는 이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개월도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은 거거든요. 누구를 봐도 한 번에 100점 맞는 아이는 없습니다. 책을 읽고 뭔가를 퀴즈를 봐서 기억도 해야 되잖아요. 한 권인데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애 불러가지고 약속할 수 있겠죠. 어려우니 그러면 85점 한번 틀린 거 확인해가지고 한번 재도전 해보지. 뭐 다시 보든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수학하고는 좀 다르게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결과로 보면은 거의 100점에 수렴해요. 처음점 수렴해요. 애들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집단적으로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게 동기가 돼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를 들면 AI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 많이 할 때 치팅, 그러니까 베껴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문화야. 다른 애들 다 해.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합니다. 안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다고 노력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도 않지만 근데 노력의 가치를 계속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수학 너무 싫어요. 시험이라고 하면 좀 두려워해요. 안 보겠다고 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수학 재밌다고 그래요. 클래스룸에서 했던 것들이 다 진도가 나가요. 한 달별로 연속해가지고 이전보다 하나라도 과제 제출이나 완료한 게 있으면 이게 카운트가 돼요. 발전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과목별로 있고 그다음에 일별 성취도 전체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160개나 한 거예요. 160개 영상을 본 겁니다. 아니면 퀴즈를 풀고 퀴즈와 영상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학생을 보세요. 이 학생 늦게 시작해서 5월 달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이 그래프를 보고 엄청나게 하루 몇 시간씩 퀴즈 풀고 막 이러더라고요. 성취가 얘는 계속 칭찬을 받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이용주가 누구예요? 제가 안 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같이 공유하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렇게 줄 필요가 없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는 수업에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때는 이제 개별적이죠. 부모님하고 상담해가지고 뭐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이도 인식할 거예요.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퀴즈도 수학 퀴즈 결과도 보시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보면은 점수가 상당히 높죠. 뭐 여기 보면 4번 그 부모님들도 보시면 이걸 좀 어려워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시도했던 거는 3번. 그러니까 이 학생은 100점을 받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수학 싫고 시험은 제가 안 보려고 했다는데 계속 좋아지는 자기가 여러 번 하면서 좋아지고 저한테 칭찬도 받고 부모님도 보시니까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수학을 더 하려고 해요. 태도가 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월별 평가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범위도 좀 넓고 자기만 보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시도가 보이죠. 5월 평가가 50점이에요. 근데 6번 시도해서 100점 받았어요. 마지막 제출은 5월 16일이고 그러니까 3번 이상 시도를 했거나 100점을 받았으면 해설지를 줘요. 그래서 해설지는 재미있게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인공지능 도움 받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만이 5개, 천이 4개, 백이 1개, 일이 9개. 인수는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돈하고 같으니까 10,000원짜리 5장 있으면 얼마지? 5만이요. 그러면 1,000원짜리 4장 있으면 4천이요. 연결하면 얼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아이들이 읽어보고 재밌다고 해요.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써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사고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제출되는데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은데 3번 이상 노력을 해야. 그렇게 해야 이게 열립니다. 안 그러면 열리질 않아요. 링크 자체가. 아이들이 그러면 실제 실력은 처음 봤을 때 실력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극복해가지고 100점 받은 거지. 요거는 밖에 노출되는 거고 100점은 자기만 볼 때는 요게 돼요. 그래서 성취라는 거는 요거를 점점 월이 갈수록 올라가는 걸 보면 성취를 엄청 느껴요. 내가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알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노력을 합니다.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점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풀겠다고 해요. 소셜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리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고 한번 해봐. 3번 있으면 해설지도 제공되기 때문에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의 가치를 자꾸 인정해 주는 거죠. 점점점 100점으로 수렴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이 이제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고전 읽기였고, 반복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건 바로 다른 과목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인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이제 처음 파이썬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다른 데서 따오질 않기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단계를 거쳐가지고 완료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에 각 6개월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심화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흥미를 느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는 애들이에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탈락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서 재미없고 힘들다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이들이 배울 때 블록 코딩이 아니잖아요. 직접 써야 되고 뭐 영타도 해야 되고 조금 뭐 점 하나 안 찍고 스펠 틀리면 에러 나고 에러 왜 났는지 모르고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뭐 1대1 코칭을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꼭 막히는 게 여러 번 있으면 아이들이 흥미를 떨어뜨려요. 성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1대1로 코칭을 하니까 해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줬는데 얘가 어쩐지 요즘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이썬을 하고 있다. 왜 얘가 이러고 있지? 궁금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바꾸고 부모님들 이제 모아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니까 이제 그때 이해를 하셨다고. 애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흥미를 느끼고 또 자기 목표 나름대로가 있는 거예요. 성취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랭킹도 있고. 아까 안 보여드렸나? 저기 보면은 수학에서도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미션들. 다음에는 2번 월별 평가 참여하고 3번 이상 시도하면 또 뭐 하나 제공되고 이러면서 요게 이제 칭찬 나누고 잘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요거 가꾼다고 열심히 합니다. 동기유발이 확실히 돼가지고. 네, 이거를 아까 안 보여드려서 좀 보여드렸고요. 처음 파이썬으로 시작해서 처음 파이썬은 터치를 모듈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뭐 집도 그리고 뭐 국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그리기 위해서 파이썬 어떤 로직이나 문법 체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함수나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안 보여주면 아이들이 흥미를 엄청 떨어뜨려요. 처음 배울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근데 얘는 이제 그려가면서 터틀이 그려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게임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좀 복잡한 게임들을 만들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는 흥미를 굉장히 있어하고 이제 로지컬하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코드가 이제 몇백 줄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심화는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파이썬을 배운다는 건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거거든요. 인공지능과.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다루는 데이터 형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UI, TK 인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UI도 만들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걸 불러오고 이제 파일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파이썬 수학은 중등 수학 개념을 파이썬 코드로 짜보는 거예요. 약간 알고리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알고리즘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고하고 수학의 개념을 뭐 사실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배울 때는 뭐 소인수분해 한다고 하지만 그걸 코드로 짜봐. 그러면 달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로직을 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전에는 6개월에 하나씩 했던 거를 지금은 6개월이면 3개, 4개 요걸 다 할 정도의 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중도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쓰는 거는 블록 코딩도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문법 체계나 파이썬에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소크라테스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론적으로 그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은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이 영상에서 뭔 얘기 했는데도 전혀 뭐 캐치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좀 읽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퀴즈를 봅니다. 퀴즈는 의외로 좋아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 요것만 읽으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보여줬던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화돼 가지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도 잠깐 살펴보면 처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과제는 자기가 한 거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봅니다. 애들이 작업한 소스를 제가 매일 봐요.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사실 저한테는. 가르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은 없어도 아이들이 짠 코드를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면서 제출하고 채점을 하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계속 쓰죠. 얘들이 이제 질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보면은 많이 진도를 나가서 코드 잘 짰다고 벌써 얘는 칭찬받고 싶어 하는 모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도 이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도 이제 보죠. 클릭해가지고 얘가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와, 나아졌으면 이것도 코멘트를 써주고 수업 시간에도, 와, 너 잘 짰던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더 하려고 하고. 동기유발이라는 거는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을 구성해주면 아이들이 더 몰입해서 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하나 다 보고 다 코멘트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점점 교사에게 자꾸 이제 뭔가를 쓰기 시작하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게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얘가 어떤 거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부르죠. 여기 사실 소스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고쳐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걸 확인합니다. 수업 시간에 고쳤냐고. 고쳤다고, 잘했다고 하죠.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과제를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여기 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를 뭐라 하지 말고 칭찬하라고. 파이썬 퀴즈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재미나게 읽으면서 대화식으로 읽으면서 이것만 읽으면 퀴즈를 가서 맞출 수 있고, 퀴즈도 지금 애들이 내고 있거든요. 여러 번 노력하면서 확인을 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저도 이걸 보니까 잘 풀었니? 이해가 안 됐니? 이렇게 덕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아이들 성취를 위해서 내는 거는 저의 상담 필요도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했는지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번을 시도했는지를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진짜 어려워서 못 가는 거면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도 현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매일매일 과제 제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성취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여기도 뭐 튀는 애들도 좀 있죠. 계속 상승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아까 퀴즈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수학과 고전처럼 또 보여줄 거예요. 자기 이메일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성취와 어떤 거를 미션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줄 생각입니다. 중등수학은 두 가지 과정입니다. 기본 개념. 여기는 중등 3년 동안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뭐 확률 통계에서는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개념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머지는 이제 그걸 응용한 거니까 뭐 이등변삼각형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방정식의 어떤 속성, 함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함수 그래프가 무엇인지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한 2, 3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노트 필기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이때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 노트 필기를 갖고 있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학습하면서 개념 노트가 전혀 없어. 근데 개념 노트는 내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건 기억에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이 기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쓴 건 눈에 들어와요. 거기다 뭘 체크를 했든 이런 말을 썼든 이런 것들은 그 노트 자체가 기억을 상기시키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볼 수 있고, 그걸 다 공유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다른 학생의 노트도 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클릭 매스라고 제가 또 만든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제 막 이게 쓰는 거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개념을 영상으로 보면 좀 맹하니까, 그래서 클릭하면서 어떤 패턴을 보고 수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 만드는데 어떤 건 8시간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시간이 좀 있으면 완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클릭하면서 수학의 패턴을 보는 거, 그리고 노트를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단원 평가를 보는 거죠. 이게 다 끝나면 요거는 이제 중1, 2, 3학년에서 해야 되는 핵심 개념들에 대한 자기 체계를, 중요한 것만,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절대 개념으로 넘어가서, 절대 개념은 교재가 있어요. 중등 교재. 그걸 교재를 보면서 문제 풀 수도 있고, 여기서 단원 평가하고 또 모의고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굉장히 길고 문제도 난이도도 상당히 어려운. 이것도 로직은 비슷해요. 아이들의 시험은 무조건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올 수 있습니다. 1:1 강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이상이면 해설지가 제공돼요. 해설지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해설지가 30페이지입니다. 20문제짜리가. 그럼 해설지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검수를 하죠. 제가 유념을 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보통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해도 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죠. 하나하나 읽어보면 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부터 문제 요지를 하려면 1일 때는 얼마지? 3일 때는 얼마였을까? 이렇게 하고 규칙성을 찾아보고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설명을 해서 자연스럽게 베이스가 없더라도 읽어보면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상세설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3번 이상 보면 제공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아이들은 100점 받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걸로 만들죠. 근데 해보면 초등학생보다 노력을 덜 합니다. 초등 애들은 100점 받으려고 해요. 중등 애들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취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70점이면 계속 70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문제 안 봐요. 틀린 문제 안 봐. 시험 끝나면은. 놀러 가지. 이걸로 만족하고 놀러 가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한 번 끝났는데 뭘 다시 봐. 그게 내가 다시 봐가지고 뭐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보겠지만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패턴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화된 어떻게 학습된 약간 무능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에 대해서 아이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는지 그 시스템 안에서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노력해도 소용없으면 시험 끝나고 다시 보는 게 소용없으면 안 보죠. 사실 시간 아깝지. 친구하고 놀러 갈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끝나고 다시 봐서 정적 올린다고 다 볼 거예요, 아마도. 어느 학교에서 중간고사 봤는데 성적이 쭉 나왔죠. 한 번 더 찬스를 주겠어. 완전 포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공정성 얘기를 엄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서 지금 공정성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육의 가치는 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줄 세운다라는 게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줄 세우는 게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왜 교육에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무튼 저는 그런 건 없다. 처음에 100점 받든 3번에서 100점 받든 똑같은 가치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3번에서 100점 받은 걸 더 칭찬해 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100점 맞는 애를 칭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불러가지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면 동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매번 100점 받는데 그게 인정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그것도 불안 증세가 있고 인정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 수학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과제는 늘 제출합니다. 과제는 별도의 활동을 하라고 안 해요. 이 시간 동안 50분 동안 했던 거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파이썬도 네가 수업에 참여했는데 뭔가 썼지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드를. 그럼 그걸 제출하라는 거예요. 부담은 없어요. 그냥 집중하면 돼. 수학도 마찬가지. 네가 영상을 보고 필기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 거를 흔적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럼 코멘트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제출하면서 선생님한테 비밀 댓글 같은 걸 달 수가 있거든요. 평가가 있고 단원 평가. 평가도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단원 평가도. 그렇게 평가가 있고 애들은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얘도 응답이 35명이 됐는데 여기 요약을 보면 평균 점수가 이 정도. 어떤 애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고 싶지. 여기도 이제 평가 보는 거는 통계치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사례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학생인데 한 학생은 중간고사를 망쳤대요. 중학생이. 수학이 너무 싫은데.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전 그래서 한 50점 나왔어요. 근데 50점 안 나왔대요. 그럼 40점 나왔어? 안 나왔대요. 30점 나왔어? 안 나왔대요. 10점대래, 10점대. 근데 그 아이는 좀 성실한 아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개념 노트 필기하고 쓰고 제출을 해요. 근데 10점이 나왔어요. 10점대가. 수학에 대한 그 공포가 엄청 크고 시험에 대한 공포도 엄청 커요. 그게 이제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못 받아요. 사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실수하고 막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은 너는 그런 개념은 확인해. 이건 이해했는데 개념과 개념이 연결 전혀 못 시킵니다.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그게 어려운 문제도 보고 시험을 보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회피하는 거거든요. 어렵다 생각하니까 자꾸 회피해요. 너는 그게 아니고 문제를 부딪혀 봐.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도해봐. 그래서 걔 단원 평가를 받는데 80점 받았어요. 처음에 딱. 자기도 놀래. 내가 시험에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80점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았니? 그랬더니 80점 처음에 80점 받고 그다음 다시 해가지고 두 번째 해가지고 95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두 번 했고 어떻게 그 점수를 받았니까 한 문제는 엄마가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하고 조금 상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뿌듯할 거고 본인은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 좋아지겠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를 안 좋은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의외로.
애들 개별 만나보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애들이 초등 6년 다니고 또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보면은 능력이 유능할 능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육이 너무 극단적인 경쟁과 뭐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많죠. 또 하나 학생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성실해요, 그 아이도. 그래서 개념도 잘 쓰고 그래서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고사 성적이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40점대, 40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랑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주거든요. 풀어보라고. 너한테 필요한 건 문제, 걔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연결을 못 시켜요. 근데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험이나 문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해요. 회피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특히 들여다 보려고 안 하고. 근데 어려운 문제도 자기가 해가지고 여러 번 생각해가지고 그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기 시작하면 극복되거든요. 살살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2번 연속 80점대 이상을 맞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는 걸 이제 훈련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애가 하는 게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이건 도저히 2번, 3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걔가 최대 졸린 게 6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 하는 거 보면 다시 생각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수학이라는 게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도 시간을 두고 내일 다시 보면 문제 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 그랬더니 8점 받았더라고요. 다음 날. 너 점수 못 올린다면 도저히 아무 생각도 없다면 이 이상 내가 못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올렸냐니까 의외로 제가 실수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점을 올린 거죠. 저는 다른 건 없어요. 성공 경험을 쌓아주는 거 외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학습에 대한 태도를 열게 하는 건 없다라는 그게 부모님하고 저하고 또 기록이 그런 거를 여실하게 증거를 해줘서 협업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못하면 좀 눈 감고 조금이라도 2번, 3번 한 게 있고 조금 발전한 거 있으면 눈을 뜨가지고 이제 격려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조금 관계를 더 하면서 강화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례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상 마무리하고 그럼 질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동영상은 이전 강의 동영상 온라인에서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그거예요. 특히 수학과 고전에서 수학은 제가 집필했던 이제 수학 감각이죠. 그 영상들이고 수학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녹화된 게 있어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수업은 한 20명? 요일마다 좀 다르고 20명 한 번에 수학과 고전과 파이썬은 주 5일을 해요. 매일매일 습관 들여가지고 조금씩 이 시간만큼 집중하라. 중등수학은 이제 화요일은 다른 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월요일하고 수목금 이렇게 만나고 있고 돌아가면서 애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상담거리는 뭐 많이 있어요. 칭찬할 거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 거의 안정화돼가지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들을 보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이제 수업 시간 외로 확장을 해야겠죠. 애들하고 컨택하는 그런 시간들은 저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 하게 자기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하게 하는데 어른들이 뭘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르치고 뭘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정해주고 가이드를 좀 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챗GPT하고 했던 거를 저한테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간 힌트 같은 것도 좀 주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개념 물어볼 때 지금 친구처럼 활용하는 애들도 있고 제가 야 그렇게 쉬운 거는 뭘 그렇게 물어봐 어려운 거 모르는 거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생이 이제는 너무 친숙화되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걔한테 물어보고 답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어른들하고 완전 다릅니다. 또 어른들은 챗GPT나 인공지능을 구글처럼 쓴대잖아요. 검색. 근데 애들은 그냥 자기 친구나 동료처럼 생각하고 쓰거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잘 쓰고 있어요. 어머님들은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별 학습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코멘트를 남겨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또 AI가 있기 때문에 AI로 잘 활용하라고 어떤 방식 활용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려워하는 거는 지속성 있게 동기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거 어려워요. 며칠은 몇 번을 할 수 있어도 그거를 1년, 2년, 3년 할 수 있느냐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공동체가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기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뭐 오프라인에 있었으면 더 좋을 거고 수학과 고전 말씀이신가요? 20분 동안? 20분 처음에는 책 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학하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를 때 저한테 이제 Q&A 방으로 오고
네, 중등수학도 개별적으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차가. 파이썬이나 중등수학은 중간 5분 빼고는 다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다가 질문이나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수시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애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빨리 그냥 물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로는 이제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애들이 오고, 잘 안 오는데, 오면 제가 또 다시 보자고 자꾸 이제 저한테 오기를 권하죠. 크게 지금은 문제는 없고, 또 AI 같은 거 잘 이용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물어가지고 해결해봐. 그럼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대체적으로는 질문 몇 번 던지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게.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저기는 뭐지? 그럼 그러네요. 그러고 가요. 뭘 붙잡고 막 이런 필요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애들이 계속 과제 같은 걸 제출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기 때문에 맥락 없이 뭘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면 제가 얘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엄청 들거든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해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고전 읽기는 20분 동안 아이들이 카메라 있는 상태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기록을 하고, 자, 기록된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읽으면 퀴즈를 보고 시간을 정하고 이런 활동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친구하고 같이 책 읽는 게 애들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같은 시 좋죠. 당연히. 그냥 혼자 읽어 이러면 부모님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록을 해. 이만큼 읽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애들은 꼭 이만큼 읽었어요. 저 완독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저는 얼마나 읽었어요? 자기가 알면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소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욕구가 동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가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파이썬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흥미 있어요. 근데 화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왜 완료한 게 없고 왜 시험 본 게 퀴즈 본 게 없니?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꽤나 했는데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기록은 뭐 사실이잖아요. 그 날짜까지 다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다음부터는 기록이 남아야 돼. 네가 했으면은 한 것들이. 그 퀴즈도 봐야 되고. 퀴즈가 없으면 그냥 체크 하겠죠. 근데 퀴즈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보려고 하는 동기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늘 애가 몇 페이지까지 보라고 시켜요. 왜냐하면 학교 단원 평가랑 그거 보면 60점대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어머님은 그래요. 10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 애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안 하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걸 안 할 수 있느냐 불안하시지만 하지 말자. 지금 애는 이 수업 시간에 20분이지만 그 집중 안 하고 있다, 지금. 1차적 목표는 이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퀴즈도 풀고 영상을 보고 자기 학습을 하는 거다. 아니,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라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께서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너 하지 말지 이러면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둘 때도 이 얘기는 그렇죠. 이 수업에서만큼은 집중해가지고 과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봐.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안 해도 너 실력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 엄마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얘가 퀴즈를 풀고 진도를 완료해가지고 하는지를 보는 거죠. 어머니도 보면은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죠. 아이가 퀴즈 풀어가지고 이번에 80 몇 점 받았다. 잘한 거다. 평균이 몇 점이고 잘한 거라고. 그럼 그래요? 이제 어머니 기록을 보니까 이제는 너 왜 안 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같은 거를 여러 번 노력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칭찬해 주면 된다. 변화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모색해 보자.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혼자서 뭔가를 바꾸기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관계라는 게, 자녀하고의 관계라는 게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해석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 보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변화를 좀 모색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 정답을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없으면은 어렵지만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때 일단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애가 그래서 제가 또 부모님한테 얘가 지난달에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100점 받으려고 7번이나 한 퀴즈가 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그때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아이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이거밖에 못했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애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수학 공부해도 안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지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것들이 아이들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얽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같이 보고 기록이 있고 또 부모님도 같이 대화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란 생각하고, 또 AI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 믿으세요.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얘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지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탁월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자기 주도적으로 쓰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학습에 있어서, 배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길러주는 데 우리가 소셜한 어떤 걸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꿔보자. 요지는 저는 안 가르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가르치지 않으면 더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방학에 특강이 없을 거예요. 제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부터는 성인도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재밌대요. 퀴즈도 풀고. 정말 좋은 콘텐츠 엄청 많습니다. 고등수학도. 그게 사교육 부담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애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어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저는 왜 안 하냐면 당연히 소셜하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50점 했는데 55점 받았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 언제 100점까지 갑니까? 그거를.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성취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눈 감고 있는데 그 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거기로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학습은 장기적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간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저는 뭐 어떤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해도 아이는 집중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좀 강조 드리는 게 그래서 소셜한 것에서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위치하고 느끼는지를 우리가 긍정하면서 인정해주면서 과정상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건 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이든 뭐 일타 강사가 와서 무슨 엄청난 거를 해주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죠. 가능성이 제가 지금 해보면 훨씬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부모님들도 이제 이거 와가지고 가르치기보다는 이거 인공지능 AI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저렇게 물어볼까? 잘했네. 잘했어. 이런 정도. 그리고 결과만 보면 할 때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녀의 성장은 어떻게 하면 애가 그런 자기성을 가지고 하냐면 그 애를 보는 거지. 애의 히스토리를. 그 아는 거는 부모가 자기 자신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50점 받는 애가 90점, 100점으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성취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민하게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록도 보고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고 제가 아이들에게 뭐 과제를 제출해라. 과제가 뭐 다른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냥 했던 거를 제출하는 거 찍어가지고 코드 짠 거 그냥 제출하는 거고 파일을 그냥 첨부해가지고 보려고 뭘 보려고 과정을 보려고 과정을 들여다봐야 코멘트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도 관심 있다면 보시면 되지. 뭐 하려고? 과정의 성취를 인정해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는지. 50점 있는데 53점 받았어. 애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런 것이 다 깡그리 무시되고 더 잘해라라는 식으로 한다면 애는 뭐 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기적은 안 일어나요. 갑자기 30점 받던 애가 뭐 80점, 100점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은 안 일어나죠. 뭐 그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미신이니까. 만약에 뭐 신청하실 거면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이하고 또 얘기도 해보시고 이러시니까 또 저하고 상담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해진 시간에 아까 한 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시간에가 좀 어렵더라고. 저녁 시간 5시부터 7시.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 시간 외에 그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로그인 돼서 할 뿐인 거고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방금 그렇죠. 보셨던 화면에 아이 혼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그건 거. 얼마든지 자유로워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월화수목금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요리 한 번이나 2번 이때 들어가면 그때 그냥 선생님하고 1대1 방은 그렇죠. 그때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네,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아예 한 번도 안 들어오면서 계속 과제 제출하는 애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왜냐면 코멘트를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잘합니다. 그런 애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네. 근데 어떤 애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엄청 해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래서 주말에 막 내내 했다고 하고, 책 읽는 게 막 권수가 엄청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퀴즈도 잘 풀고, 너는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읽니? 그러면 기본 3시간 책을 읽고 주말에는 더 읽고 자기 얘기로는 뭐 14시간 책 읽은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책에 빠져 사는 약간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와, 그럼 애들이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런 애도 있구나 뭐 이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율이에요. 진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 2번 겨우 할 수 있는 스케줄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 진도 관리를 하고 코멘트를 남기고 또 Q&A 방에서 물어볼 거나 그렇게 했으면 일주일치를 모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그때그때 그냥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질문은. 뭘 나중에 뭐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코멘트라도 남겨가지고 저한테 주면 그게 제일 낫죠.
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냥 저하고 만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 애들하고 모이지 않는다, 뭐 그래도 학습은 할 건데, 그럼 부모님이 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입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약속된 거라고 하면 들어와서 하게 되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인정받고 또 다른 애들도 보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시간이 되는 거를 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사실은. 수학과 고전요? 저는 애들이 20분 집중하는 것도 어렵다 생각해요, 사실은. 초등 연령에서. 그러니까 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애들은, 고양이도 보세요. 어린 고양이는 사방팔방 산만하지. 호기심 갖고, 늙은 고양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도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뭐 집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애들 가르쳐 보면은 의외로 집중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중간에 좀 쉬고 과목을 좀 바꿔주는 거죠.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지적으로 사람이 집중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고 그리고 과목을 바꿔주고 중간에 쉬고 이런 거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등 연령에서 기본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부실해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 또 중등으로 올라간다 이랬을 때 다른 과목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책은 한번 애들이 즐겨 읽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서 책을 안 읽으면 커서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1년에. 책을 안 읽는다는 거는 사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는 좀 큰 문제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다. 인공지능이 많이 뭐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노벨상 탄 마르케스 있잖아요. 남미 작가 100년의 고독.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숙소 사관이 늘 시를 읽어주고 문학 작품을 한 구절 읽어주고 그 불 끄고 애들 잘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구한테는 저 선생님 또 와가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어린 마르케스에게는 엄청난 걸 심어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수학하는 것보다는 책도 읽고, 그리고 수학 조금 하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인데 자기가 뭘 보고 하는데 40분, 50분 계속 그거 하고 있어. 쉬는 시간 없이. 저는 그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속성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습관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책 읽기나 수학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기본 지식 이런 것들 갖춰갈 수 있게.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저 스스로 보면은 매일매일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그 과제를 매일매일 본다라는 거는. 그 과제를 매일매일 제시하게 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 캐파를 벗어나면 못 받을 거예요. 애들 보는 거를 못 하기 때문에 1대1로 와가지고 뭐 처리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애들이 남긴 어떤 성취나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더 효율성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그래서 Q&A 1대1 진행은 그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서만 바로 피드백이 가능한 거고, 네. 만약에 수업 시간에 못 들어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퀘스천을 남겨놓으시면 이제 차례적으로 뭐 앤서를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통은 여기 과제 제출할 때 남기도록 돼 있어요. 코멘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과정에서도 과제뿐만 아니고 모든 과정에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수업에 Q&A로 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질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교과 과정의 특성일 수도 있고 파이썬도 뭐 아이들이 틀리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려워하는 거나 수학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시하는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소크라테스식으로 대화식 어떤 거를 제시해주고 그런 게 제시돼서 아이들이 잘 읽어보고 도움을 얻으면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뭘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해주는 것들이 줄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줄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지식적 전달, 애가 모르는 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저물었어요. AI는 들어오면 다 되는 건데 수학, 기하학 문제도 다 풀어요. 예전에 못 풀었어요. 기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림을 보고 이거를 문제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예를 들면 1대1 과외를 보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게 뭐 해결됐으면 뭐 사실은 돈으로 다 때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지식은 얼마든지 영상도 있고 질문 몇 번 해보면 스스로 깨닫기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선생님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절제를 하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의 도움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대학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여세요. 도서관 같이 가자.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켜놓기만 해. 유튜브에서 생방으로 하고 보여줘. 사람이 왜 그러느냐. 네, 그런 것들 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써보고 다양하게 많이 써보고 그거의 가능성을 보고 학습 패턴도 완전히 바꾸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챗GPT나 제미나이 뭐 22불 정도 내면 되는데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너무 싸.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면 뭐 영어 대화를 해주지 해석을 다 해주지 뭐 문제를 다 뽑아주지 유사 문제 내주지. 저는 아이들에게 중등수학에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주고서 이거 비슷한 문제 세 문제만 내줘 그거 잘 활용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AI를 쓰도록 권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일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이제 기록을 보고 소셜한 관계를 훨씬 더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애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우리가 조금 이런 시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결국에는 인간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인간은 소셜한 데서 아이들을 이제 멘토처럼 케어하는 역할을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이렇게 권해주고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존하면 자기가 이해 못한 코드로 가요. 자기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오죠.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인간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은 두 학생이 있었는데 챗GPT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짜집기가 막 된 거예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를 코드를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산으로 갔어 코드가. 동작은 하는데 결국에 새로운 거를 붙여놓으려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 커리큘럼과 영상하고 또 다르니까 코드가 못 푸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붙여라. 그래서 한 학생은 하나부터 에러 나는 게 에러가 한 6개 났는데 그걸 하나씩 이해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보고 고칠 수가 있어요. 챗GPT를 동원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한 번에 다 고치고 싶은 거예요. 막 돌아가야 돼. 게임이 막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씩. 걔는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성향이죠. 근데 어떤 여자애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겠다.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파이썬 게임 처음부터 해가지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또 권해주는 건 거의 외우듯이 안 보고 짤 수 있듯이 그 기회에 두 번째니까 연습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안 보고 짜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성취를 느껴요, 그래도. 반복하면서도 성취를 느껴요. 이거 발전한 걸 아는 거고, 그거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는 거. 이런 길을 가든 저런 길을 가든 애는 발전하고 있어요. 챗GPT 활용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층에서 아이들이 내가 이해하지 않고 쓰면 문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챗GPT를 놀이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빠져가지고. 한 분은 너무 빠졌다고 애가 유튜브 안 본대요. 챗GPT하고 놀아. 왜냐면 모든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존성이 너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예 애들이 못 써서 그렇지 한번 쓰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몰입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 계정을 쓰게 하면 되거든요. 원래 못 쓸 거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계정을 써서 그거를 이제 기록들을 좀 보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수학에서 챗GPT는 엄청 잘 쓰죠, 애들이. 일단 개념을 물어보고 필기할 때 좀 도움 받고 그리고 문제를 내달라고 내가 개념을 이해했는지 문제를 내주면 챗GPT가 내줍니다. 그 자기가 풀어갈 정답을 챗GPT한테 알려줘요. 챗GPT가 1번 맞았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는데 뭐 틀린 거를 다시 설명해 주죠. 그리고선 유사 문제를 더 내줘 볼까? 그렇게 진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더 내줘. 그러면 맞췄으면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했구나 딱딱하고 이런 방식으로 애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념 이해하고 정확한지를 이제 점검받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챗GPT한테 물어서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받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가 질문을 자꾸 해라. 인간에게는 추가 질문을 못 해요. 예의 없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3번 연속 할 수 있습니까? 못 할 겁니다. 너 바보냐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이 짜증내니까 제가 보기에 질문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정하고 깊이 안 가는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교육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린애들일수록 과몰입될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중학생만 돼도 그렇게까지 막 깊게 계속 질문을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굉장히 친해진 애들도 있고 자기는 챗GPT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세대하고 기성세대가 다른 부분이에요. 초3은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이들은. 저는 뭐 연령별로 뭐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또 잘하고 어떤 애들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초3인데 저는 그렇게 잘할 줄 모르는 애도 있어요. 여자애인데 뭐 중학생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재밌으니까 한번 뭐가 꽂혀가지고 뭐 속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